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레이어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포토샵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글자를 입력할 때 옵션에서 보면은 그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23번째 강의니까 제가 23번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포토샵의 작업창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그림은 검정색 배경과 위에는 검정색, 아래는 진한 회색으로 된 일종의 글라디언트 형태의 그림인데요. 가운데에 경계선이 좀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랫부분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배경이 대체적으로 단순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글자를 입력하려면은 너무 울긋불긋하거나 막 이렇게 요란한 그런 배경을 쓰는 것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을 쓰는 거가 글자를 입력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배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울긋불긋한 것을 내가 쓰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글자에 나중에 효과를 주면 되는데요. 그 효과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글자를 입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툴박스죠. 툴박스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동안에 포토샵을 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겠지만 포토샵을 잘 모르시거나 옛날에 했는데 다 잊어먹었다 하는 분들은 여기 좌측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툴박스가 있는데요. 중간쯤 아랫부분에 여기 T자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건 텍스트, 글자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T자로 입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텍스트 툴이 아니고 타입 툴입니다. 타입 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텍스트 툴과 같은 건데 뭐 타입 툴이 됐든 텍스트 툴이 됐든 어떻든 이것을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타입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걸 클릭하기 전에 단축키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내가 글자 툴, 텍스트 툴로 바꾸고 싶다 또는 타입 툴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그냥 알파벳 T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알파벳 T자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우스 커서가 사각 테두리의 가운데 I자 모양이 하나 보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글자를 입력할 준비가 됐다 하는 그런 건데요. 글자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자의 시작 위치를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역을 정해 가지고 내가 이 영역 안에다 쓰고 싶다 해서 영역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먼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시작 위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나는 이 부분에서부터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자,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제가 클릭을 해보겠어요. 자, 클릭을 이렇게 했더니 마우스 커서 모양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짝뜨기에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입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요. 자, I like Photoshop CS5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콤마를 찍고요. 뭐 안 찍어도 되는데 자 찍지 않고요. 그 다음에 and 자, and 입력하죠. 그러니까 I like Photoshop CS5 and까지 했는데 뒤로 계속 문장이 나가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이 아랫줄로 문장의 그 줄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엔터 키를 칩니다. 자, 엔터 키를 쳤더니 줄이 바뀌어 가지고 시작 위치가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CS5 그 다음에 like me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I like Photoshop CS5 and Photoshop CS5 like me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 I라고 된 부분에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T자가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자 다른 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를 일단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네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옆에 체크 표시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써놓은 문장을 내가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체크 표시 옆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을 클릭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ESC, Escape이죠. Escape 키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씨를 쓰는 게 어렵게 썼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궁금하시면은 요 부분을 클릭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키보드에서 ESC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그냥. 자, 요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어요. 자, 클릭을 했더니 취소가 돼버렸죠? 자, 다시 안 되네요, 천상. 언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언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써야 돼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자, 해서 자, CS5 띄고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 줄을 바꾼다고 그랬죠. 자, 일자가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like me 자, 그리고 마침표를 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like Photoshop CS5 and Photoshop CS5 like me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다른 무브 툴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적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도구가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게 짝뜨기 형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안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5 입력을 했죠. 그랬더니 엔터 키를 안 쳤는데도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지죠. 그거는 여기에 영역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CS5 띄고요. 그 다음에 자, 소문자로 and 그 다음에 자, 포토샵 여기에서 줄이 다시를 내가 쳤네요. 5를 쳐야 되네. 다시가 들었군요. 포토샵 띄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I like Photoshop CS5 and Photoshop CS5 like me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현재 지금 보면은 8개의 조절점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잡고요. 일단 이것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여기 조절점 있는 부분 아랫부분에 먼저 갖다 대보죠. 자, 갖다 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좀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번 끌어볼게요. 자, 끌었더니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한 거와 같이 되죠. 만약에 이 부분을 더 끌면은 더 끄는 대로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터 키를 치지 않았는데도 바로 줄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역을 정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 그림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게 마우스 커서가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죠. 자, 이렇게 내가 위치를 정해 가지고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처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시작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과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영역을 정해 놓고 해주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했는데 자, 여기에 I like Photoshop CS5 and Photoshop CS5 like me 얘가 일단은 지금 제가 똑같은 문장을 위하고 아래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우리가 볼 거냐면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제가 이 아래다가 하나를 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항형 전환키로 바꿔서 자, 제가 락이 열린 마당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서 이제 적용을 시켰죠. 자, 이것을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무브 툴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했는데 제가 왜 이제 이걸 했는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무브 툴을 해보니까 여기 옵션 창이 다 무브 툴로 바뀌었네요. 다시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지금 락의 열린 마당으로 마지막으로 입력을 했는데 이 글씨체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글씨체가 여기에는 나와 있는 거가 굴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굴림은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한글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굴림이 여기 굴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한글 글씨체인데 지금 영어로 표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에딧 메뉴에 가서 맨 아래 프리페어런스 환경 설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타입 툴이 선택이 돼서 여기가
그 블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먼저 이것을 완전히 적용을 시켜놓고 자 다시 에딧 메뉴를 들어가서 프리페어런스 가가지고 제네럴 갑니다. 이거는 컨트롤 플러스 K라고 그랬죠. 이 단축키로 자 일단은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에 카테고리 중에 보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타입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것이 글자에 관계되는 건데요. 지금 타입 옵션에 보니까 use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쿼터스 그 다음에 show 아시안 텍스트 이게 있는데 현재 show 아시안 텍스트 옵션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글은 아시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싶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 번째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래야 좀 전에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굴림이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굴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굴림이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한글로 바뀌었네요. 이거 한글로 바뀐 것은 컴퓨터에서 그 적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좀 전에는 여기가 다 영어로 나와 있었는데 쭉 보니까 한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한글로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그 글씨체를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는 저보다 많이 들어간 사람은 글씨가 더 많을 거고 글씨가 적은 사람은 글씨 종류가 좀 적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는데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줄이 하나가 이렇게 쭉 있죠. 빨간 줄이 이제 파란 줄이 이 파란 줄은 뭐냐면 위에 있는 부분은 한글 아시아 글씨체고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영어 글씨체입니다. 영어 글씨체하고 저기 한글 폰트체, 한글 폰트 이거는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간에 가운데에 짝대기 하나 있는 것은 그 경계선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한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글씨 그 폰트의 종류가 한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보면 뭐냐면은 이게 미리 보기 창이에요. 미리 보기 창인데 글씨체를 예를 들어서 뭐 백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글씨체가 이렇게 보인다. 또 여기에 여기 펩시라고 되어 있죠. 이 펩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글씨체가 나온다 하는 미리 보기인데 사실 굉장히 좀 작습니다. 물론 눈이 좋은 사람은 이 글씨체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이거 글씨체가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폰트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미리 보기 부분을 좀 크게 해보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닫고요. 다시 에딧 메뉴로 가서 프리페어런스 가서 좀 전에 우리가 제네럴로 들어갔는데 제네럴로 들어가서 타입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그 카테고리 부분인데 요 아래에서 두 번째 보니까 타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이 show 아시안 텍스트 옵션에서 체크를 했고 show font name in English를 원래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해제를 했죠.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폰트 프리뷰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보기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미디움으로 정해서
중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해보면, 라지, 엑스트라 라지, 그 다음에 휴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지를 해도 되고, 엑스트라 라지를 저는 할게요. 저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 큰 것이 좋습니다. 자, 엑스트라 라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OK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글씨체를 보는데, 자, 이렇게 해보니까, 자, 좀 전보다 많이 글씨가 커졌죠?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글씨의 종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미리 보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나무 픽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고, 모아나무 픽체 W를 선택하면 글씨가 이렇게 된다는, 요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커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제가, 라기의 열린 마당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이게 한 다음에 글씨체를 자 모아나무 픽체로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바뀌었죠 글씨체가. 자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부분을 글씨체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로 보여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글씨체와 체의 종류와 미리 보는 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뭐 일반적인 옵션인데 이거는 손댈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8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글씨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클릭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보죠. 자 60 또는 72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도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T자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고 잘 보면은 양쪽에 화살표 같은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해서 좌우로 드래그 하면 되는데 그때 드래그 할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제가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글씨체가 점점 커지면서 위에 있는 숫자가 바뀌죠? 반대로 자, 다시 제가 왼쪽으로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글씨체가 작아지면서 그 다음에 숫자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현재 72포인트가 최고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100포인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100포인트로 이렇게 글씨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잡고 드래그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여기가 블록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잡고 좀 드래그 하면은 작아지죠. 90포인트로 제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글씨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글씨의 형태인데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 샤프로 놓으면 됩니다. 물론 글씨를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스트롱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중에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샤프로 일반적으로 놓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개가 있는데 왼쪽 정렬과 가운데 정렬 그리고 우측 정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현재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운데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라기의 열린 마당이라고 하는 글씨가 라기의가 바깥으로 나가고 열린 마당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중간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시작점이 가운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정렬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또 다시 이 부분이 나왔죠. 이 부분이 바로 시작점인데 시작점이 바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왼쪽 정렬로 해서 원래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지금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가운데 정렬하면 이 글씨 전체의 가운데 부분이 여기로 나타나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 끝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데, 또 나중에 그 정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얀색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글씨의 색깔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색을 노란색 계열로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럼 밖에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글씨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글씨를 내가 빨간색 계열로 바꾸겠다. 오케이 하면 바뀌죠, 글씨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글씨의 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글씨의 색 바꾸는 거,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씨의 그 종류, 뭐 여기에 지금 어라이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제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글씨체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죠. 자, 그리고 체크를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요것만 해봤어요. 이 옆에 있는 이 모양하고 그 옆에 책같이 생긴 요 모양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